네,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JYP홀딩스의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이제 장마가 지나고 이제 햇빛이 이제 쨍쨍합니다. 지금 현재 부동산 대책을 지금 현재 꾸준히 내놓고 있는데요. 항상 알토마토 부동산 TV 보시면서 좋은 흐름 찾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도 김광섭 이사님과 함께 다양한 부동산 정보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순서 이슈 시그널부터 출발해 봅니다. 부동산 시장의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다양한 이슈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이슈 살펴볼까요? 7월 10일 날 대책 이후 8월 4일에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즉 수도권이라든가 서울권 지역의 주택 공급에 대한 보완책 또 활성화 방안을 마련을 했는데요. 영상을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8.4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지 보름이 지났습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서울 권역에 13만 2천 호 이상의 신규 주택을 추가로 공급해 향후 수도권에만 최대 127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정부의 부동산 공급 대책이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6.17 대책과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세제 강화 등 수요 억제에 초점을 맞춘 것이 오히려 역효과를 내며 집값이 계속 오르자 실수요자들의 불안 심리를 해소시키기 위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큰 규모의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8.4 공급 대책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도심 내 군부지나 공공기관 이전 유휴부지, 공공기관 미매각 부지 등 신규 택지 발굴을 통해 3만 3천 호의 주택을 추가 공급하고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 용적률 상향 및 기존 사업 보밀화로 2만 4천 호를 공급, 재건축 재개발 정비 사업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7만 호 이상의 공급을 확보하는 등 총 13만 2천 호의 공급 물량을 추가로 공급하는 계획이 담겼습니다. 오늘 부동산 시그널에서는 8.4 수도권 주택 공급 확대 방안에 대해 더욱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올해 이제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고요. 또 7월 10일 이전에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근데 발표를 하면 아파트의 가격이 좀 떨어져야 되는데 오히려 또 집중화가 또 일어났었죠. 오히려 뭐냐면 그 50대나 60대의 어떤 그 아파트 수요층보다는 그 30대 젊은 수요층들이 오히려 그 아파트 수요층으로 좀 몰리는 그런 경향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정부 쪽에서는 이런 어떤 그 투기적인 수요 외에 어떤 그 실수요자 하더라도 이 높은 가격의 아파트 매매라든가 이 분양을 촉진시키는 그런 어떤 그 가격 그런 문제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7월 10일 날 또 8월 4일 날 부동산 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상당히 큰 규모죠. 현재 3기 신도시를 만든다, 3기 신도시 이외에 다른 신도시를 만든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재 좀 남아있는 주변 지역의 어떤 유휴부지라든가 이 재개발 지역을 활성화시켜서 공공성을 붙여서 활성화시켜서 빨리 조합이 활성화돼서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대책을 좀 마련했었고요. 또 하나 좀 중요한 부분은 이게 고밀화 작업이라고 해서 이제 용적률을 상향시켜 주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은 기부 채납, 이 토지를 받아서 공공시설, 즉 학교라든가 공공기관을 져서 그래서 기부 채납을 받았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용적률을 상향시켜서 거기서 이제 한 절반 정도를 주거 안정을 위한 어떤 그 공공성으로 기부 채납을 받겠다 이런 내용이 좀 추가가 좀 됐었습니다. 그런 내용을 좀 알아보고자 오늘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요. 이 추진 배경이 있는데 그 수요 측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좀 특유 수요라든가 이런 어떤 그 특유 수요가 계속적으로 아파트 쪽으로 좀 몰리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대출 규제라든가 세제 강화를 계속적으로 좀 내용을 발표를 하고 있고요. 또 공급 측면을 좀 보게 되면 최근 3년간 서로 아파트 공급이 연 4만 호를 공급을 해서 과거보다는 크게 증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계속적으로 몰리다 보니까 현재 좀 추가적으로 좀 더 많이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수요관리 대책 이게 좀 들어가 있고요. 또 실수요자에 대한 어떤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겠다.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었죠. 그래서 3기 신도시에 발표되는 3만 호 정도를 사전 청약을 받겠다 했는데 그래서 늘려서 6만 호 정도로 사전 청약을 받는 그런 어떤 그 대책을 좀 발표를 했었고요. 또 기존 발표 대책의 어떤 신속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이고 이 서울권역 지금 현재 추가적인 발표를 좀 보시게 되면
그 수도권 지역뿐만 아니라 이 서울 권역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서울 권역에 집중적으로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 내용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기본 방향을 보시게 되면 이 서울 권역 중심, 이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약 한 13만 호 정도를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약 한 26만 한 2천호, 거기서 또 플러스 알파를 또 추가 공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내용을 보게 되면 신규 공급 약 한 10만 2천호, 공공분야 상해천역이 약 한 6만 호, 그 기존의 이제 발표, 그러니까 5.16 대책에서 발표됐던 7만 호를 포함해서 약 한 26만 2천호를 주택 공급을 진행하겠다. 상당히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현재 지금 수도권 지역, 총 지역을 보게 되면 약 한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뭐 3기 신도시에 공급되는 물량과도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전체적으로 2028년도까지는 이렇게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좀 약간 특징이 뭐냐면 예전처럼 신도시라든가 이 미니 신도시를 만들어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보시다시피 신규 택지를 좀 발굴하겠다는 것입니다. 서울 지역 또 수도권, 서울과 가까운 수도권 지역에 있는 이 군부지라든가 뭐 유휴부지 이런 것을 좀 활용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또 3기 신도시 등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고 상향을 하거나 또 기존 사업, 기존의 뭐 재건축 또 재개발로 진행되어져 있는 부분을 용적률을 상향시켜주거나 고밀화 작업을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또 정비 사업에 대한 공공성을 강화시켜서 전체적으로 공공성, 즉 투명성을 앞세워서 예산을 편성해 줄 테니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조합적 입장에서는 상당히 좋은 어떤 그 내용입니다. 그런 부분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규제 완화를 통한 도심 내 공급을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금 노후되어져 있는 공공임대라든가 또 그 상가, 공실이 현재 좀 나오고 있는 상가라든가 이런 오피스를 주거로 좀 전환할 수 있도록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서울 지역을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이 동남권 지역에 좀 집중되어져 있는 것을 좀 보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서남권 지역, 그 다음에 서부권, 이 동부권을 좀 나눌 수가 있는데 이 동남권 지역, 즉 강남 4구 쪽이죠. 강남 4구 쪽 지역을 택지 공급을 원활하게 추진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일단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동남권에는 기존에 있었던 뭐 개포 고령마을이라든가 이 서울의료원 또 수서 역세권 쪽도 이제 포함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해서 약간 4만 1천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이 서남권이 상당히 좀 특징이 좀 있습니다. 이 서남 물류재생센터라든가 그 환경지원센터, 그다음에 군부지, 영등포역 쪽 주변 지역에 있는 쪽파촌, 그다음에 서부 트럭 터미널 쪽이죠. 이 서부 트럭 터미널 쪽은 이제 먹동선이 들어가는 라인인데 여기에서도 이 집중적으로 이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예선에 그 계획된 것을 구체적으로 좀 실현화시킨 것이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동북권 같은 경우도 좀 방송에서 나왔던 뭐 떼는 골프장 주변이라든가 뭐 육군 사관학교 이것을 좀 이전해서 미니 신도시급으로 좀 만들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었죠. 그다음에 기존에 있었던 뭐 광운 역세권 개발 사업을 전체적으로 좀 진행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요. 또 이쪽에 동북권 쪽 라인 같은 경우는 이때 보면 북부간선도로도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또 광운 역세권에서 나오는 이 GTX 라인도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이제 구체화시키는 내용들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좀 간략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서부권 같은 경우는 용산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죠. 뭐 캠프킴 부지라든가 또 이제 그 상암 DMC 쪽에 있는 서부 면허 시험장, 또 상암 DMC에 있는 미 매각 부지 이런 것을 해서 약 한 2만 6천호 정도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 정비 사업을 좀 보시게 되면 이 기존에 이제 정비 사업장을 보게 되면 약 한 11만 6천호 정도로 공급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 사업을 진행해서 9만 호 정도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수도권 주택 공급 기반 강화를 마련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보시게 되면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얘기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그 노후주택 정비 사업이죠.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에 뭐 주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겠다라는 것은 기존에 이제 발표된 내용입니다. 계속적으로 이 가로주택 사업이라든가 이 소규모 정비 사업 같은 경우는 재개발로 추진되기 좀 어려운 지역들을 꾸준하게 발굴을 해서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그 연립주택이 되어져 있고 다세대 주택이 밀집된 지역이고 또 노후주택이 오래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정비 사업을 같이 추가를 시켜야겠다는 겁니다. 이제 소위 말하면 이제 기반 시설도 같이 마련을 해서 이 가로주택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주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건설 사업자들이 상당히 좀 많이 달려두고 있는 것들이 이 다세대 주택 쪽 주변 지역입니다. 그래서 다세대 주택이라든가 이런 어떤 주택들이 최근 들어서 많이 매수가 일어났다. 이제 이런 내용이 좀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뜯어보면 실질적으로 매수, 즉 실거주자 이런 쪽에서 이제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이렇게 이제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라든가 이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고자 하는 건설 사업자들이 많이 좀 매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해서 부동산을 좀 눈여겨봐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이제 그 안에서 이제 내용을 한두 가지 좀 보게 되면 이렇게 이제 태릉 골프장 쪽 주변 지역에 미니 신도시급으로 약 한 1만 호 정도를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공이라는 말이 들어가고 또 공공임대라는 말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쪽 주변 지역의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마이너스 효과를 좀 주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그 미니 신도시급의 어떤 이런 아파트들이 들어간다는 것은 아파트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죠.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이게 도로 쪽 주변 또 철도 쪽 주변에 추가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그 예산 편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좀 주변 지역의 플러스 효과를 충분히 일으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 철도 같은 경우는 경추선 열차를 추가로 투입하겠다. 도로 같은 경우는 용마산도 지하화 사업이라든가 북부간선도로를 현재 지금 지하화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도 확장시키겠다라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대중교통, 여기서 좀 대중교통을 활성화시키는 BRT 노선도 좀 내겠다. 이런 내용들도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이 태릉 골프장 쪽 주변 지역에 이런 어떤 미니 신도시급이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런 것들을 하지 않겠죠. 이런 것이 들어간다는 것은 주변 지역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킬 수 있는 플러스 알파 요인이 충분히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을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유의부지 활용이 있습니다. 이 과천청사 일대 같은 경우는 이 정부청사 부지죠. 이 주차장 부지라든가 안 쓰는 유의부지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해서 약간 4,000호 정도로 공급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또 서울지방조도청이라든가 국립외교원 유의부지도 활성화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뭐냐면 이런 것들 과천 같은 경우는 강남과도 상당히 좀 밀접해 있고 또 녹지 공간, 즉 주변 지역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많이 묶여 있다 보니까 녹지 공간도 상당히 좀 풍부하죠. 그래서 주거 편의시설로는 상당히 우수한 지역입니다. 이런 것을 청년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겠다라는 내용도 포함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공공시설 복합개발을 좀 보시게 되면 이 노후주택이라든가 공공청사 등 이 복합개발을 해서 약 한 6만 5천 호 정도로 공급하겠다라는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좀 약간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서울면허 시험장 쪽 주변이죠. 이 상암 DMC 쪽 주변 지역 유의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는 부분이고 또 이런 부분이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치도를 좀 보시게 되면 태릉 골프장 주변에 약 한 10,000호, 또 용산 캠핑 부지에 약 한 3,000호 정도, 그다음에 정부청사 부지 이런 것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이제 그 명복 행정복합타운이라든가 이 서울면허 시험장 앞서 말씀드린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SHA가 아직 가지고 있는 마곡 쪽 주변 지역에 미 매각 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 고밀도 재건축, 이 고밀도 재건축이 뭐냐 이렇게 좀 많은 그 문의 전화가 있었는데 그 LH하고 SH 등 이 공공이 이제 참여를 합니다. 이제 소유자의 3분의 2 이상이 동의하게 되면 LH와 SH가 이제 공공이 참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공공이 참여하게 되면 도시 규제를 좀 완화시켜줘서 주택 기존의 세대수보다 약 한 2배 이상을 좀 공급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종 지역 같은 경우는 용적률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거기들 도시계획, 지구단위 계획을 묶였을 때 용적률을 크게 이제 상향을 좀 시켜준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개발이익, 거기서 남는 개발이익은 기부채납으로 이제 환수를 하겠다라는 내용인데요. 내용을 좀 보시게 되면 공공이 자금 조달하고 설계들을 좀 지원합니다. 즉 두 번째는 뭐냐면 조합과 지분을 공유하는 지분 참여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이 두 가지 중에 이 조합이 좀 선택할 수 있도록 이 선택 규정을 좀 뒀고요. 그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용적률을 최대 이제 300%에서 500%, 최대 뭐 50층까지 허용하겠다라는 것이죠. 이거 이제 도시정법 개정이 좀 들어가야 될 부분인데 주거 공간을 최대로 확보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현재 준주거 지역 주거비율을 좀 상한시켜 주던가 공원을 좀 설치를 할 공원도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 공원 설치하는 것도 좀 완화시켜 주겠다는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요. 또 대지 대신 이렇게 뭐 공원이라든가 학교라든가 이런 거 대신 임대주택으로 기부 체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하겠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거고요. 근데 절차 지원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서울시라도 자치구 이렇게 좀 참여하면 공공참여 고밀도 재건축 사업을 이 TF를 서울시에서 꾸려주겠다 이런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져 있고, 근데 사업 특성에 따라서 이 소위를 통해 이제 안에 이제 소위가 구성되게 되면 소위 안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간을 좀 크게 단축시켜 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소위 말하면 3년 걸리던 것을 6개월 내로 단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기존의 이제 고밀 재건축을 보시게 되면 기존 주택 같은 경우는 용적률을 250%에서 300%로 이제 상한을 시켜주면 여기서 이제 50% 내에 이 기부 체납을 약 한 2분의 1 정도를 받는 구조로 되어져 있습니다. 공공 임대를 집어넣었을 경우에 그 해당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당초 500호에서 약 한 600호로, 그다음에 조합원과 일반 운영을 이렇게 해서 기부 체납을 약 한 50% 정도 받는 걸로 해서 기존 재건축 사업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건 이제 공공 참여형 고밀 재건축을 하게 되면 보시다시피 250% 정도의 용적률을 500%로 이제 상향을 시켜주는 거죠. 거의 뭐 2배 정도로 상향시켜주는 것입니다. 거기서 약 한 250%는 기부 체납 약간 4분의 1 정도, 기부 체납 4분의 1 정도 이렇게 좀 되어져 있죠. 그래서 250% 하게 되면 250%는 조합원과 일반 분양으로 들어가고요. 나머지 이제 용적률 상향시켜준 250% 정도에서 절반 정도를 이제 임대로 이제 가져가겠다는 것입니다. 서울시나 LH에서 가져가게 되면 이걸 이제 공공임대 아파트로 놔두는 거죠. 나머지 이제 그 기부 체납 절반 정도는 또 이제 분양을 할 수 있도록, 또 3분의 1 정도는 또 분양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익성이 좀 잘 안 나오는 재건축 지역 단지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을 좀 뭐랄까요, 공공임대를 집어넣어서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공공임대를 집어넣어서 오히려 용적률이 2배 이상 상한되기 때문에 재건축이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진행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TF를 구성해 주기 때문에 재건축에 대한 어떤 그 기간, 소위 말하면 서울 지역 같은 경우는 기간 자체가 10년에서 약간 15년 정도 걸리던 것을 크게 단축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합적 입장에서는 이것을 하나의 좀 호재로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약 한 127만 원 정도를 공급할 예정이고,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경기 동남권, 그다음에 경기 서부권 쪽 주변 지역으로 해서 많이 좀 공급합니다. 이 경기 서부권 하게 되면 3기 신도시가 들어가고, 또 지하철 라인, 이 고양선 라인이라든가 이 라인 자체가 앞으로의 어떤 토지에 대한 미래 가치를 봤었을 때는 오히려 경기 동남권보다는 이 경기 서부권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산과 연결되는 그 안쪽에 들어가는 3기 신도시 안에 들어가는 이 고양선 라인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경기 동부권이라든가 경기 서부권에서 전체적으로 서울과 경기를 포함해서 총 약 한 127만 호를 공급하겠다라는 것이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공공택지 유형별로 보시게 되면 공공택지를 크게 늘리겠다라는 것이고요. 기존에 잘 일어나지 않았던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에 어떤 공공 참여형을 집어넣어서 이 공공성이라는 것을 집어넣는다는 것은 예산이 들어간다는 얘기고 투명성을 확보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오히려 그 조합 쪽에서 잘 일어나지 않았던 어떤 그 뭐랄까요, 조합에서 오고 가는 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투명성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합적 입장에서는 나쁘다고만 얘기할 수가 없는 부분입니다. 뭐 잘 나가는 지역들은 뭐 임대를 안 넣고 공공임대를 안 넣고 할 수가 있는 지역들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서울 전체적으로 해서 공공임대를 넣어서 평균적으로 가져가는 수익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또 수익이 발생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내야 될 이 관리 처분에 대한 이 처분 비용이라든가 추가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좀 감각이 삼각된다는 얘기죠. 그렇다면은 오히려 좀 더 내년부터는 좀 더 크게 활성화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히려 재개발, 재건축이 오히려 남들이 안 보는 지역, 즉 재개발, 재건축이라면 한물 갔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요. 재개발, 재건축을 또 이제 그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또 눈여겨 봐야 될 때가 이제 다가왔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